네, 4년 전이죠. SPC그룹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의 처우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갈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사 제품을 사 먹지 말자 이런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안인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이게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불매 운동을 비롯해서 SPC그룹의 내부 갈등을 이해하려면 우선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 당시 SPC그룹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 불법 파견 문제로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몰리면서 제빵기사 직고용, 임금 인상, 본사와 노조, 가맹점주 간 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제빵기사 직고용은 자회사 PB 파트너즈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SPC그룹이 사회적 합의 3주년을 맞아 회사와 가맹점주, 노조 이렇게 모여서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선포식을 열었는데 여기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제빵사를 고용한 자회사 PB 파트너즈에는 한국노총 소속과 민주노총 소속 이렇게 두 개의 노조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회사가 발표한 내용이 근거가 없는 부실한 자료라면서 한남동 SPC 건물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SPC를 비난하면서 불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예. 여기에 민주노총 소속의 제빵 기사들도 동참하며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보니까 SPC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제빵 기사들이 재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게 이해는 되거든요.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측이랑 이 민주노총 소속의 제빵 기사들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SPC 측은 2017년 대비해서 2021년에 제빵 기사 임금이 39%, 카페 기사의 임금은 43%를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휴무일도 30% 이상 늘렸고 또 노조와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제빵 기사들은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이들은 회사가 노조와 국회에 제출한 통상 시급 자료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파리바게트 지회 자체 조사 내용과도 달라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회사가 조합원을 괴롭히고 노조 탈퇴의 작업을 벌였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알리고자 지난해 천막 농성을 벌였지만 이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부지법은 SPC그룹의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제빵 기사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천막을 철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사법부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거라면 사회적 합의는 이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노사 간 갈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노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앞서 사회적 이행을 촉구한 그 단체는 임종린 지회장이 이끄는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의 목소리였고요. 예. 또 다른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의 PB 파트너즈 노조인데요. 예. 전체 조합원 4,500명 가운데 4,300명이 속한 노조로 이 법적으로 교섭권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불법 농성을 통해 PB 파트너즈 직원들의 처우가 최악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빵 기사들의 일터를 좀 악랄하게 묘사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또 임금 협상 등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이 교섭 대표 단체를 두고 두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비하며 어양노조라 매도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임금을 39% 이상 인상하고 안전식대, 직무수당, 근속수당, 대체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사실 이 사태로 가장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분들은 가맹점주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빵 기사들이 자사 제품을 불매 운동한다 이런 상황이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의 유례가 없는 사상 처음 그렇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불매 운동에 따른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직이지만
아무래도 사태가 길어질수록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현장에서 뭐 사기 저하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소비자들도 이 삼립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삼립뿐만이 아니고 네. 이 파리바게트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리바게트 뭐 베스킨라빈스, 던킨 뭐 이런 것들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확장이 되고 상황이고요. 있군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노조 측이 또 임금이 여전히 합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점주들은 지난 4년간 40% 넘게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올해 점주들은 기사들 용역비로 평균 59만 원을 인상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14에서 15%가량 오른 겁니다. 매장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생산량이 가장 적은 1등급 매장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402만 원이던 용역비가 올해는 45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점주들 가운데 30% 정도는 월 수입이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실제로 이들이 가져가는 급여가 점주들보다 높기도 하다는 겁니다. 가맹점주들은 빵을 만들어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내가 만든 빵은 먹지 말라고 홍보하는 이들의 행태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우리 식구라 생각했는데 굳이 자꾸 외부 의지하는 그런 우리 브랜드에 손실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점점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마 언제 우리가 또 폭발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거의 4년여간 진행이 되고 있는 갈등인데 봉합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원만하게 합의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